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하필이면 기숙사에서도 떨어져서 일단 급한 대로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고시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점심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저녁엔 알바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일은 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급이 높아서 그런 대로 할만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외에는 집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고시원비 모두 제가 벌어서 충당했어요. 고시원에서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없고 창문이 달려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당시에 강남에서 살고 있었고 강남은 고시원조차도 비쌌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싼 방이 어떤 창문 없는 방에 살았고 조금 시설 좋고 괜찮은 고시원은 남녀층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싼 방만 찾았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은 남녀가 같은 층을 쓰는 곳이었어요.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 옆방이 남자였는데 어느 날 고시원에 있다가 학교 가려고 방문을 나서는데 제 옆방으로 여자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새로 들어온 여자였어요. 생김새로 보아하니 나이는 20대 초반, 제 또래였고 키는 160 정도에다가 약간 통통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물론 좁은 고시원에서 남녀가 같은 층에 생활하다 보니 왠지 모를 설레임과 두근거림에 처음 보는 그 여자를 빠르게 보고 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 뒤로 또 며칠 동안 마주치지 않다 보니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보통 아침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서 방을 나왔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애길래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조용한 고시원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옆방에서 들려왔고 누군가가 아파서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하느라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가 맞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옆방 여자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한참을 듣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끊겼고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운동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옆방 여자가 잠에서 깬 건지 씻으러 나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전날에 일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들어와서도 아무 일도 못하겠고 자꾸 옆방 여자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8월이고 한참 더운 날씨였는데 고시원 시설이 좋진 않아서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시원한 느낌은 그다지 나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다 보면 머리까지 아팠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야 했어요. 다행히 제 방이 가장 끝방이라서 문을 자주 열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다른 방은 그렇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점심시간에 학교가 일찍 끝나서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 제 옆방 여자애가 너무 더웠는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고 있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어가 봤더니 짧은 나시티만 입고 자고 있었는데 정말 그 모습이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뛰고 자꾸 그 여자의 얼굴만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종이 쪽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옆방 여자의 방문 밑틈새에다가 밀어넣고 학교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대박이고 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옆방 여자가 제가 밀어넣은 쪽지를 보고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누구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옆방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친해지고 싶어서 번호를 남겼다고 했고 의외로 그녀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침 심심했던지 저와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가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로워하던 참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서 서로 친밀감도 많이 생겼다 싶을 때 그녀에게 제 방에서 함께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좋다면서 맥주 2캔을 들고 제 방으로 건너오더라고요. 고시원이 워낙 좁다 보니 둘이 있을 공간도 없었고 제 침대 위에 함께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볼 수 없어서 노트북에 이어폰을 꽂고 한쪽씩 귀에 끼고 영화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싹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짧은 핫팬츠에 나시티를 입고 있었는데 바싹 붙어서 영화를 보니까 도저히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눈으로는 영화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영화를 보던 그녀가 잠이 들었고 그대로 저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피곤했던지 1시간 넘게 제 옆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는 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랐고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는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대로 한동안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서로 사귄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두근거리는 기분을 유지하면서 만났습니다. 밖에서도 데이트를 했고 이제는 만나면 팔짱은 기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뽀뽀를 하곤 했습니다. 같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놀면서 지냈는데 겨울이 되고 이 친구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저도 고시원에서 나와 혼자 원룸에 살고 있지만 가끔 길을 가다가 고시원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면서 그 친구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하고 싶은데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